3년 전 한 번에 단백질을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주제로 단백질 보충제의 경우 kg당 0.24g, 그리고 자연식의 경우 kg당 0.4g에서 최대 0.6g으로 관련 논문들을 통해 단백질 최대 흡수 관련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2023년 12월에 발간된 운동 후 단백질 섭취에 대한 동화작용 반응의 크기와 지속기간에 상한선이 없다는 제목의 아주 흥미로운 논문 한 편을 발견하였습니다. 귀찮게 단백질을 20에서 25g 정도로 여러 번 나눠 섭취하는 것이 아닌 한 번에 단백질 100g 정도를 그냥 때려 넣어도 되는 건가 하는 궁금증에 바로 논문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전 연구들에선 단백질을 왜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간단하게 알아보면, 우선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단백질이 조직에 흡수되는 속도를 초과하여 오히려 안 먹으니만도 못한 아미노산의 산화가 촉진된다고 하며, 많이 먹어봐야 근성장을 위한 추가적인 동화 반응 또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운동을 시킨 뒤 일반적인 단백질 섭취량 25g과 말도 안 되는 섭취량 100g의 단백질을 한 번에 때려 먹였는데, 우선 25g을 섭취했을 때보다 100g을 섭취했을 때 혈중 아미노산의 농도를 빠르게 증가시켰으며 12시간 동안 25g 섭취보다 계속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단백질은 많이 먹어도 동화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아미노산이 산화된다는 정보에 완전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전신의 단백질 합성은 단백질 섭취에 비례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아미노산의 산화율을 단백질 합성 반응과 비교했을 경우 큰 의미 없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에 따라 근육 단백질 합성률 역시 처음 4시간 동안에 100g 섭취가 25g 섭취한 그룹보다 20% 더 높게 측정되었고, 그 후 12시간 동안에 무려 40%가 더 높게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자, 좀 더 와닿게 설명해드리면, 이전 연구에서는 단백질 20g을 섭취하면 결국 근육엔 10% 미만인 2g 정도만 근육에 합성되고, 이번 연구에서는 25g을 섭취하니까 12시간 동안 17%가 근육에 합성되었고, 100g을 섭취하니까 13%가 합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같은 시간 12시간 동안 25g만 먹으면 4g 정도가 근육에 합성되고, 100g을 먹으면 무려 13g으로 3배 이상이 근육에 합성되어 단백질 섭취에 상한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25g의 경우 단백질 합성이 미지근한데 100g을 섭취했을 땐 12시간이 넘어서도 선형적인 근육 단백질 합성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단백질 섭취에 대해 섭취량과 지속기간에 상한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선 이런 논문들을 보충제 회사에서 좀 찔러줬나 하는 자금 지원 출처를 살펴봐야 하는데, 역시 보충제 회사 따윈 없었고, 연구 리더인 반룬이라는 박사형 또한 매우 유명한 단백질 대사 연구원으로서 운동 영양학계의 거장 레인노튼 박사형이 인정하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레인노튼 박사형도 이 논문을 리뷰하는데 정말 훌륭하고 대단한 논문인 것은 맞지만, 이 형은 참가자들이 숙련자가 아니라 운동 얼마 안 한 초보자라 가능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참가자의 특성표를 다시 확인해보니 확실히 원RM의 중량을 보면 그냥 건강하긴 한데 저항 운동은 딱히 해본 적 없는 사람들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므로 운동을 이제 막 시작한 초보자에게 보충제 많이 먹어봐야 똥으로 나온다는 소린 이제 하면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근성장 단백질 권장 섭취량 kg당 2.2g을 두렵게 느낀다면 운동 끝나면 그냥 보충제라도 열심히 먹으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